그치. 진짜 딱 중3 올라가서 그것도 안 됐어. 항상 다들 그때를 그리워해. 그냥 고3 생활 스킵하고 싶어요. 중3 올라가서 왜냐면 중3 때부터 내 휴대폰 나와서 아니 고3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스킵하고 싶대. 뭐 돌아가. 딱 그때만 대학에 입학한 사람 없어. 근데 무조건 있을 수도 있잖아. 호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면 어떡해. 그럼 대학 생활도 스킵? 괜찮다. 와 진짜 괜찮네. 선생님 근데 진짜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근데 저희 오빠는 저한테 생각보다 재수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야 니는 사돈 괜찮아서 재수 나쁘지 않았대. 그 무슨 피가 그렇게 높은 거 좋아. 그리고 니는 기하랑 미적도 했잖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최저이스 케이스. 지금부터 재수를 생각하잖아. 네. 그러면 재수를 생각 안 하는 애들이 이만큼 공부를 할 때 재수를 생각하는 애들은 이만큼만 공부해.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재수 생각 안 하고 쭉 하다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그때 그냥 이 텐션으로 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올리거나. 그럼 재수를 생각하는 애들은 그냥 이대로 계속 가. 그치? 삼수. 그러니까 제필 삼성. 오수. 그러니까 재수를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극한으로 몰아야지 나를. 와 3번 친날 그 EBS 그 커뮤니티 같은 거 거기에다가 어떤 재수생이 하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제필 삼선 이렇게 올렸는데 제필 삼선이 뭔데? 재수는 필수 삼수는 상태. 안타깝다. 진짜. 자, 봅시다. 지금 중복조합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예, 중복조합이 활용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고, 그냥 공식 때려박듯이 하면 답이 없어. 그래서 먼저 중복조합은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의 모양을 이해해야 돼요.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계산의 유도 과정을 이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신 단위 할 때는 이해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냥 한번 저렇게 하는 거구나, 되게 똑똑하네, 그래 알겠다 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적혀 있듯이 자,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 그럼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사항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항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을까? 없지, 그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해야 언제 중복조합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념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먼저 중복조합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중복조합의 정의는 자, 지금 개수를 좀 제한해서 해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서로 다른 1에서 3까지의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세래. 우리가 사실 조합이라는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지. 중복조합이라는 표현도 어쨌든 순서는 고려해야 안 하고 중복 허용해서 뽑을 수 있다는 것만 달라진 점밖에 없어.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경우의 수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할 때 OC라고 계산을 했어. 예를 들어 5 곱하기 4를 2팩으로 나눴는데 이 이유는 누가 내 욕하니? 왜 OC를 2팩분의 5 곱하기 4로 표현하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알잖아. 그치? 왜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5명 중에서 2명 뽑는데? 반복돼서? 겹치는 게 있어서. 그치? 우리가 원래는 모든 경우에서는 수용도로 생각하는 거야. 기본 틀은. 그치? 그러면 5명 중에서 처음에 5명 중에서 2명 뽑을 때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5명. 1번부터 5번까지 올 수 있는 거고 그때마다 몇 명씩 올 수 있으니까 4명씩 올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4를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지? 겹쳐. 1, 2 온 거랑 2, 1 온 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조합이랑 순열을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자, 이 둘의 그치 순서를 고려하냐 안 하냐인데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것은 이 경우의 수를 서로 어떤 경우의 수로 세겠다? 다른 경우로 세겠다는 게 순서를 고려한다는 말이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이 두 가지를 어떤 경우로 세겠다는 말이죠? 같은 경우로 세겠다는 말인 거죠. 그럼 얘는 같은 경우로 세니까 너네 둘이 자리 바꿀 때마다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횟수 2팩으로 뭐 한다는 생각일까? 나눈다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사실 조합의 경우의 수는 순열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중복조합도 중복순열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없어. 그래서 완전히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달라.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 볼게. 그래서 중복조합은 원래 그냥 한 땅 한 땅 다 뽑는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럼 하나씩 뽑아볼까요? 뭐뭐 뽑는 거부터? 1, 1,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1, 3. 1, 4는 없을 거고 2, 1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순서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있지? 2, 2,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생겼다? 5가지. 근데 하나 더 있죠. 3, 3까지. 그럼 총 몇 가지? 6가지. 이걸 어떻게 내가 조합으로 바꾸지? 너네 NHR을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잖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이렇게. 그치? 이 이유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경우의 수의 모양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왔어. 이거 순서상 아닌데 그냥 순서상처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같은 수가 있으니까 조합을 못 쓰는 거거든. 중복조합과 조합의 차이는 중복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너네 같은 수 뽑은 걸 다른 수 뽑은 것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자, 이 앞쪽에 만들어진 앞쪽에 뽑은 숫자에는 다 0을 더하고 뒤쪽에 뽑은 숫자에는 다 1을 더해보자, 이 얘기야. 일정하게. 그럼 이제 더 이상 같은 순서쌍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여기서 뽑는 경우의 수는 1, 2 뽑은 걸로 생각하겠다, 이 얘기야. 얘는 1, 3. 그럼 얘는 뭐가 될까? 1, 4. 얘는 뭐가 되고? 2, 3. 얘는 2, 4. 얘는 3, 4. 아, 이렇게 뽑고 보니까 1에서 4까지의 4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은 경우의 수다? 2개를 뽑은 경우의 수다. 그래서 몇이 되는 거? 4C가 되는 거. 그래서 3H가 몇이 되는 과정을? 4C가 되는 과정을 이해를 한 겁니다. 오. 3개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 3개를 뽑은 건 뭐부터 시작할까? 1, 1, 1부터 시작해서 1, 1, 2. 으악! 해가지고 뭐까지 갈까? 3, 3, 3까지 가겠지. 자, 그럼 맨 앞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는 얼마를 더하고, 1을 더하고, 맨 마지막에는 1을 더하면 이제 같은 수를 또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1, 2, 3 뽑은 거부터 마지막은 뭐가 될까? 3, 4, 5가 되겠지. 그럼 내가 이제 원래 뽑을 수 있는 숫자가 레인지가 1부터 3까지였어요, 범위가. 근데 얘는 이제 뽑을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1이고 최대의 숫자는 얼마가 돼버렸지? 5가 돼버렸어. 그럼 얘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 3개 뽑는 거. 그럼 생각해봐. 뽑는 경우에서는 바뀔 리가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자, H에 여기 R이 있으면 H에 여기 C에 R은 똑같이 유지되는 게 이런 논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중복조합으로 표현하면 원래 몇 H 몇이었어요? 3H3이었어. 그럼 이게 H를 이제 C로 바꿨을 때 뽑는 수 3은 똑같거든. 그럼 여기 카드 종류가 중요한 거지. 자, 몇 개의 카드가 추가되는 걸까? 2개의 카드가 추가되는 거야. 왜? 플러스 얼마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2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2가 더해지는데 이 2 더해지는 게 뽑는 개수랑 관련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이제 얘를 일반화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보자. 그럼 1부터 n까지 있는 숫자 중에서 R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는다 그러면 처음에 뭐 뽑은 거부터 1111111 뽑은 거부터 마지막에 뭐가 돼? nnnnnnnnn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야 원래.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했을 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쌤이 말하는 경우의 수의 모양을 이해하라는 게 이걸 이해하는 거야. 아, 1111부터 nnnnn 뽑는 것까지가 무슨 조합이다?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다. 그걸 좀 똑똑하게 이제 계산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총 R개의 숫자를 뽑아놓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처음에 0 더할 거고 두 번째 1 더할 거고 그럼 마지막에 뭘 더하게 될까? 그렇지. R-1을 더하게 돼. 그럼 이 플러스 R-1이 추가되는 카드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그럼 1, 2, 5 가다가 n 다르르 가다가 마지막 숫자가 뭐가 돼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럼 1부터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의 카드 중에서 여전히 몇 개를 뽑는 상황이다. r개를 뽑는 상황이다. 그래서 NHR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씩 r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치? 알고 나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 모델을 추가해서 이런 거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하면서 자, 개념을 이제 좀 만들어 나갈 건데 자, 교재 지금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쌤이 카드 추가 모델이라고 해서 설명을 한 거고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뭐 칸막이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쌤 변화 얘기하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거기에 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토픽 4.2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중복조합의 상황은 매우 어떻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표현을 익히는 건 당연하고 자, 뒷줄에 나오는데 이를 부정방정식의 정수해의 개수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습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부정방정식의 정수해의 개수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틀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같이 예시 보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지금 뭐 정의로 표현된 사항이다 이런 건 이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시 3에 보면 처음에 세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자, 세 종류의 과일이 복숭아, 사과, 배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과일 중에서 자, 8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방법수를 구하래. 자, 첫 번째 상황은 자, 고르지 않는 과일이 존재해도 돼요. 그러니까 쌤이 그치 출산을 했잖아. 내가 출산한 건 아닌데 그치 민지씨 쌤이 임신한 기간이 있었잖아. 보통 이제 임신하면 뭐가 막 땡기잖아. 특히 과일 같은 거 상큼한 게 많이 땡긴다고. 그치 갑자기 새벽에 날 막 깨워 민지쌤이. 야 일어나봐. 야라고는 안 해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나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 복숭아랑 사과랑 배가 먹고 싶어. 가서 좀 사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뚜벅뚜벅 과일 가게 갔지. 8개를 사갈 거야. 세 종류밖에 없어. 당연히 뭘 허용한다는 건 중복을 허용한다는 건 배제된 개념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과일을 고를 때 나 복숭아 졸라 좋아. 뽁뽁뽁뽁뽁뽁 쳐 맞겠죠. 3개 먹고 싶다 했는데 복숭아만 사왔으니까. 그치? 자, 어쨌든 그럼 내가 과일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복숭아를 막 담다가 정신이 든 거야. 사과도 넣어야지. 자, 복숭아를 막 넣다가 정신이 든 거야. 사과도 넣고 사과를 담다 보니까 배도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복복복복부터 결국에는 뭐뭐뭐뭐까지 가게 될까? 베베베베까지 가는 거야. 1111부터 뭐뭐뭐뭐야? nnn야. 그러니까 이게 중복조합이야, 기본적으로. 그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복복복복복 해서 몇 개를 뽑는 거지? 8개를 뽑는 거고. 자, 쓸 수 있는 지금 카드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되는 거니까? 3종류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일단 중복조합으로 표현하면 몇 H 몇이에요? 3H8이에요. 그럼 3H8을 조합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방금 논리를 계산했으니까 바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 몇 장 추가될 거니까? 그치? 그냥 더해서 1빼? 그래. 그럼 몇 시면? 10시 8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이제 자, 정수해의 개수로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잘 보면 중복조합은 특히 어떤 사항이 중요하냐면 순서는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어. 그럼 내가 과일을 몇 개 사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복숭아가 몇 개인지 그 안에 사과가 몇 개인지 배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 담았어. 처음에 복숭아를 담다가 배를 담은 거랑 보자마자 배가 너무 탐스러워서 배 넣고 복복 넣고 사복 넣고 다시 사복 넣은 거. 당연히 어떤 경우의 수일까? 같은 경우의 수지 않겠니? 그치? 그럼 여우들을 같은 경우의 수로 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복숭아 4개, 사과 몇 개, 2개, 배 몇 개 고르는 거 2개 고르는 건 똑같거든? 그럼 이 한만 얼마로 유지를 시키면 된다는 얘기일까? 8로 유지를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뽑아주는 복숭아의 개수를 A개, 사과의 개수를 B개, 배의 개수를 C개라고 하면 나는 어쨌건 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8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 있는 지금 고르지 않는 과일이 존재해도 된다는 말은
빵개부터 뽑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뽁뽁뽁뽁 다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서상으로 따지면 8 뭐뭐도 되고 빵빵도 되고 그 다음에 7, 1 빵도 되고 두두두두 가다가 뭐까지 가요? 빵빵 8이 되겠지. 그럼 이게 뽁뽁뽁뽁이고 이게 뭐뭐뭐야? 베베베베베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하나당 순서상 하나에 매칭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1차 방정식을 자 정수해의 개수. 근데 그냥 정수해의 개수가 아니지. 그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게 이러한 1차 방정식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세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를 중복조합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세 종류고 8개 채우는 거니까 몇 H 몇이다? 3H8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채웠던 거다. 그치? 그래서 구조를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이 변수의 범위가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 즉 음이 아닌 정수면 정이라고 줄여서 부를 거야. 그냥 자 음아정의 형태라면 자 이러할 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중복조합의 개수로 자 방정식을 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상황을 이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매칭을 시키면서 경우의 수를 셀 거다라는 생각 정도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고르지 않는 과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르지 않는 과일이 존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저 세 가지를 얘기했으면 적어도 몇 개씩은 사놔야 돼. 하나씩은 사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방정식의 틀로 본다 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지금 8이 되는 건데 A, B, C가 전부 다 1 이상이니까 자 A, B, C가 가지는 조건은 무슨 수라는 조건이 되고 연수. 그치. 자연수라는 조건이 되고 많이 보던 거다. 그치. 그럼 요거 계산할 때는 몇 H 몇으로 계산을 해요? 3H 5로 계산을 해. 왜? 1 하나씩 무조건 하나씩 무조건 담아야 되니까. 그치. 일단 담아놔야 돼. 순서는 상관이 없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먼저 담아놔도 돼. 그럼 내가 사과랑 배랑 복숭아 미리 하나씩 담아놨으면 이제 몇 개만 추가로 더 고르면 돼? 5개. 그러니까 몇 H 몇? 3H5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 중복조합을 쓰려면 분명히 연속한 0 이상의 정수의 조건을 가지는 변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얼마 이상이야? 1 이상이야. 불편해. 그러면 빵 이상인 걸로 바꿔야지. 그럼 1을 넘겨. 그럼 A-1이 얼마 이상일 수 있어? 0 이상일 수 있어. 그럼 얘를 새로운 문자 A'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구조니까 나중에 다른 문자는 똑같이 할 거고 그럼 얘를 이제 A'과 B'과 C'에 대한 변수로 표현할 건데 그럼 여기서 이 A란 문자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A는 A' 플러스 얼마? 1이라고 둘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네가 1부터 시작하니까 얘를 A' 플러스 1이라는 정수로 다시 표현을 바꿔주면 A'에는 얼마부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일까? 0부터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바꿀 때 프라임 플러스 1, 프라임 플러스 1, 프라임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면서 자 네가 8 되는 거기 때문에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이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몇 H 몇으로? 3H5로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보자. 복숭아를 민지쌤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먹고 싶었어. 그래서 복숭아는 2개 이상을 살 거고 사과는 자 3개 이상을 살 거예요. 배는 1개 이하를 살 겁니다. 자, 이 조건이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일단은 8인 건데 A는 얼마 이상? 2 이상. B는 얼마 이상? 3 이상. C는 1개 이하야. 이하에 대해서는 범위를 만들기가 불편하거든. 그럼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1개 이하라 해봤자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2가지밖에 안 돼. 그럼 몇 개일 때랑? 1개일 때랑 0개일 때로 나누면 되니까 C가 그냥 1일 때랑 C가 얼마일 때로? 0일 때로 분류해서 2가지 케이스를 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C에 1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이건 C가 1로 고정된 상황인 거지. 단 얘는 여전히 2 이상, 얘는 여전히 얼마 이상? 3 이상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A를 어떻게 바꾸면 0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A'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겠지. B는? B'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들은 0 이상의 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5개 넘어가면서 얘는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이 얼마 되는 구도다? 2가 되는 구도다. 몇 H 몇입니까? 2H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C가 0이면요. 그럼 얘가 이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고 8 되는 거고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 늘어난 거니까 그럼 5개 빼주면서 여러분들이 2H 얼마라고? 3이라고 계산하면서 자 2개를 더해왔다 이런 생각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조건을 줘볼까? 자 저기 있는 복숭아 사과를 가져가는데 홀수개 사가면 싸움이 날까 안 날까? 난단 말이지. 짝수개씩 사갈 거야.
자, 과일을 짝수 개씩 사가는 방법수. 반. 모든 과일은 적어도 한 종류씩 사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세요. 20초 드릴게요. 눈에 초점이 안 맞아? 나도. 눈물이 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요. 짝수 개씩 사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일단은 20개 사간다 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인 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A라는 숫자가 지금 짝수개니까 2, 4, 6, 8 이렇게 되는 데는 자연수들인 거잖아. 그치? 연속한 정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A를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짝수니까 우리가 보통 짝수는 이렇게 2 곱하기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두면 A'이 얼마부터 대입돼야 돼? 1부터 대입돼야 돼. 그럼 또 빼야 돼. 귀찮지 않아? 그럼 애초에 A를 치환할 때 2A'에서 2를 더한 값으로 줘버리면 그럼 A'이 얼마부터 될 수 있어요? 0부터 될 수 있지. 이게 기분이 좋은 거야. 연속한 정수로. 그래서 그럼 2A 플러스 2 다시 B도 똑같은 동일 구조니까 2B 플러스 2 플러스 20 플러스 2가 얼마가 되는 걸로? 20 되는 걸로 보면 되고, 그럼 이제 프라임은 다 얼마 이상일 거니까 0 이상이니까 그냥 중복조합 써도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6 넘어가서 빠지면 14고 반으로 나누면 그럼 프라임의 합이 얼마가 돼요? 그치, 7 되겠죠. 그래서 몇 H면? 3H7 이렇게 변형하는 연습이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제 돼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됐죠? 그럼 3의 배수성에 나와도 할만하고. 그치? 그러면 배수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봐봐. 짝수가 있으면 반대편에 무슨 수도 있어? 홀수도 있어. 그럼 3의 배수가 있으면 3의 배수가 아닌 나머지가 얼마인 수나? 1인수나 2인수도 있단 말이지. 너무 재밌겠네? 자, 세 종류의 과일을 삽니다. 너네는 과일 가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얘들아. 모든 문제를 과일 가게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 자, 세 종류의 과일을 사는데 자, 총 몇 개를 사려고 하냐면 17개를 사려고 해요. 이때 내가 사는 한 종류의 과일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야 하고, 다른 한 종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여야 한다. 21개 살게요. 자, 이때 과일을 사는 방법수를 구하라. 뾰로롱 해보십시오. 할 게 많아. 이게 지금 아직 중복조합 시작이야. 한 20%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자. 어쨌든 세 종류의 과일의 개수를 다 더해가지고 21을 만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한 종류의 과일 개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얘가 복숭아고 얘가 사과고 얘를 배라고 했을 때 복숭아가 그런지 사과가 그런지 배가 그런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그거부터 정해야지.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는 과일의 종류 선택이 몇 시며? 3C1. 그래서 나머지가 1 되도록 하는 과일이
복숭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나 해주는 거죠. 그럼 곱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또 이제 2인 과일을 선정을 해야 되죠. 몇 시 몇일까요? 그렇죠. 조합도 들어갑니다. 2시.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사과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본다 치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누구의 배수가 됩니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복숭아는 나머지가 1인 숫자니까 빵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1, 4, 7 이렇게 가는 숫자인 거지. 그럼 A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3A 프라임 플러스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가 1인 숫자는. 그치? 3의 배수보다 1 크거나 3의 배수보다 2 작은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A 프라임은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0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맞지. 얘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면 A 프라임은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1부터 들어가야 1, 4, 7 순서대로 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자연수의 개수고 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니까 당연히 누가 유리하다? 위에 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지. 이해가 됨? B는요? 2, 5, 호로로로. 그럼 B는 3B 프라임 플러스 뭐로 둬야? 2로 둬야 B 프라임이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0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자, C는 3의 배수입니다. 그럼 C는 3의 배수인데 지금 고르지 못하는 과일이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몰빵해도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C는 빵개부터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C는 어떻게 잡아주는 게 맞을까? 30 프라임 플러스 3을 해줘야 오 미쳤나 플러스 3이 아니라 그냥 해줘야 얼마부터? C 프라임이 0인 거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지. 다 집어넣고 반정식 변형하는 거예요. 그럼 3개 더해서 21이니까 3 넘어가서 18 될 거고 3으로 나누면 프라임의 합은 얼마가 돼야 합니까? 얼마? 6. 정답은 몇 H며? 3H6.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이제. 또 이것만 적고 틀리겠지.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6 해야 됩니다 앞에. 이런 식으로. 가능? 그러면 몇 페이지로 오냐면 9페이지에 19번을 풀 수 있어요. 풀어보세요. 이상하네. 6,720개가 왔어? 잠깐만. 야,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곱하기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수학 답 나왔는데? 축하해. 자 한번 볼까요? 2 이상의 자연수 A, B, C, D라 해서 2 빼고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치? 안 돼. 과일 가게가 아니라고. 미리 2개 다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A, B, C, D가 그냥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면 2 빼고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애초에 2개는 나머지가 2인 숫자고 1개는 나머지가 1인 숫자예요. 3으로 나눴을 때. 그럼 어쨌든 여기서 남은 하나는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니까 0인 숫자니까 3의 배수겠다 이 생각은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가 2가 될 숫자 2개 골라야 되니까 몇이 몇 하고 4씨 하고 그거 A랑 B라고 선정을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가 1인 숫자 또 골라야 되니까 몇이 몇 하고 2C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남아있는 숫자 D는 3의 배수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자 A와 B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숫자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냐면
2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인수자 얘기하니까 얘는 2, 5, 8 이렇게 간다는 거지. A랑 B들은. 자,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이때 A를 취하는 모양은 3A' 뒤에 뭐가 붙어야 A'이 0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처음에 2부터 대응되려면 플러스 2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B도 마찬가지 동일 구조니까 3B' 2로 두면 B' 이 0부터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C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인데 3C'하고 뒤에 뭐가 붙을지를 봅시다. 그런데 내가 여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들 쭉 적어보면 원래 1, 4, 7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숫자가 있지 않니? 그치? 1이 안 되지. 그래서 저기 2 이상의 조건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1을 배제하고 얼마부터 출발하는 거라서 4부터 출발하는 거라서 그럼 여기에서 지금 C'이 0부터 들어갈 거면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더해줘야 될까? 그렇지. 4를 더해줘야 이제 연속된 정수에 대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D도 보면요. D도 그럼 될 수 있는 게 3의 배수가 원래 나머지가 0인 숫자가 0, 3, 6, 9 갈 수 있는데 이 중에 누구는 배제니까 0은 배제니까 자 D는 어떻게 잡아주는 게 맞을까? 3D' 플러스 3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여기 그러면 조각들, 떨거지를 다 더해서 넘길 겁니다. 8이고요. 11 넘어가면서 빠지면 9 되겠죠. 그럼 3으로 나누면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 더하기 프라임은 얼마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그럼 몇 H면? 3H3. 그래서 얘가 5C3이니까 자, 10가지가 될 거고요. 그럼 10가지에다가 여기 6이 12 곱해지니까 자, 12 뭐야? 왜 120까지야? 어디? 아, 뭐야 이거 고마워요. D' 그러면 이렇게 3 되는 거고 몇 H 몇에? 고마워. 4H3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6C3이라서 그치 20가지 나오고 거기에 자 12가지 곱해서 답은 240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치환하는 거 알려주는 이유를 알겠어? 이런 것까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이제 중복조합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어디로 가볼 거냐면 몇 분이야? 왜? 쳤어? 괜찮아, 쌤이 할게. 다른 거 뭐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한 개수 세고 이런 거는 일단은 해. 셀프로다가. 그럼 지금 몇 번으로 와보냐면 14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14쪽에 32번이랑 33번 보니까 나 방정식 풀기도 불편한데 무슨 식이 있어?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 어떻게 할까? 괜찮아. 금방 맞췄어. 부등식은 자, 지금 쌤이 32번 푸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자연수 A, B, C의 순서상 개수 세는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에요. 그럼 원래라면 자연수 순서상 개수면 보자마자 몇 H면? 3H? 7 떠오른다. 그치? 그런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A랑 B는 곱해서 반드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4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얘가 좀 특별한 조건이지 않아? 그럼 이 특별한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부등식으로 그대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A와 B 값을 뭐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정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얘가 A, B가 자연수잖아? 2개 곱해서 4 이상 되는 거 꽤 많지 않을까? 그럼 뭐 첫 번째로 만약에 간다 치면 A가 자연수니까 1부터 들어가면 A에 1 넣으면 B는 얼마 이상이 돼요? 2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변해요? A에 1 들어가면서 누구 더하기 누구는?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되는 거? 9가 되는 거야. 4 이상이지. 자, 그럼 B 더하기 C는 자, A에 1 들어가면서 9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B는 4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고 C는 얼마 이상이니까? 1 이상이니까 몇 H면? 2H 4 이렇게 프로 되겠죠. 그럼 A가 또 이제 얼마일 때? 2일 때 2 들어간 B는 얼마 이상? 2 이상. 그럼 2 넣으면서 빠지면 B 더하기 C가 8인 거. 2 이상이고 1 이상이에요. 몇 H면? 2H 5 이런 식으로.
그럼 A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5 들어가면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 힘들지 않아? 그러면 두 자연수를 곱해서 4 이상인 경우가 많을까? 4 미만인 경우가 많을까?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사건 쓰자는 얘기야? 여사건 쓰자는 얘기야. 하면서 느껴지는 거지. 자, 요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A, B를 곱해서 4보다 작은 케이스가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아까 계산했듯이 3H7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두 자연수 곱해서 4보다 작은 건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A가 1일 때 B가 얼마인 거? 2인 거 있을 거고 1일 때 또 3인 거 이렇게밖에 없겠네? 1, 4는 왜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A 키워야지. 2 곱하기 얼마인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고, 이건 순서쌍이니까 자리 바뀌어도 다른 경우입니다. 2 곱하기 2는 안 되죠. 그럼 3 곱하기 1 있고, 그치? 4는 될까? 안 되지. 그럼 몇 개만 빼면 돼? 4개만 빼면 돼. 왜냐하면 A, B가 1, 2로 정해지면 C는 자동으로 5가 되면 되잖아. 더해서 10 되기 위해서 뭐래? 5라니 7이 되면 되고, 여기서는 6 되면 되고 7 되면 되고 6 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4가지를 뺀 게 답이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33번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B가 뭐 더하기 뭐 이상이니까 A 더하기 C 이상인 거니까 뭔가 B를 기준으로 숫자를 잡거나 아니면 A 더하기 C 값을 기준으로 뭔가를 정리를 좀 잘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세는 내용이 있는데, 자, 17쪽으로 옵니다. 17쪽. 변화가 포함된 중복조합. 이번에 3모 30번 문제에서 했던 내용이다. 그치? 자, 별표 치시고요. 이거, 17쪽에 변화가 포함된 중복조합. 별표, 칸막이 모델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칸막이 모델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페이지로 한번 와볼까요? 이것도 꽤 똑똑한 생각인데, 만약에 나한테 A, B, C라는 이 3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중복 허용해서 고르래. 그거 원래 몇 H 몇이 돼요? 3H 4죠. 컨비네이션 표현하면 몇 C면? 6C 4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얘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원래라면 이게 AAAA랑 뭐 AAA B랑 이런 식으로 다다다해서 마지막에 CCCCC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자, 얘를 순서쌍을 칸막이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내가 뽑는 수가 4개니까 공을 4개를 먼저 준비를 해요. 아직 이 공에는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누구를 적을 수도 있고, A를 적을 수도 있고, B를 적을 수도 있고, C를 적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데 얘를 배열을 통해서 자동으로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거든. 자, 경계를 두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지금 경계의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얘보다 왼쪽에 있는 공들은 전부 다 A를 적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지. 그럼 얘보다 오른쪽에 오는 것은 그 다음 문자 누구 적고? B 적고. 그럼 지금 문자가 총 3종류니까 경계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발을 지난 경계부터는 자, 누구를 적겠다? C를 적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가 3종류니까 경계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문자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A, B, C를 저렇게 4개를 뽑는 경우에 되게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이 바랑 동그라미 4개랑 바 2개를 가지고 배열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 문자열은 뭘까요? AAA일 거 아니야. 왜? 아무 해독하는 거 같지? 얘는 뭐야? A, B, C, C. 좀 하네? 해커고? 이건 뭐예요? 그치,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아니야.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센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같은 것이 4개 있고 또 다시 2개 있으니까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몇 팩을? 6팩을 4팩, 2팩으로 표현해도 되고, 자, 조합으로 표현하면 6자리 중에 똑같은 거 갈 자리 4개 선택해도 되니까 몇 시면? 6시 4또는, 자, 아니면 이거 2개 가도 되니까 몇 시면? 6시. 다 어떤 경우의 수입니까? 같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계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 바운더리의 개념을 가지고 놀 거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부터 먼저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막 이걸 외워가지고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이제 고3이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자. 내가 있잖아. 버스가 총 15개의 정거장에 장 중에서 자, 3개의 정거장에만 정거를 해요. 자, 근데 그 3개의 정거장을 그럼 선택하는 방법 수는 몇 시 몇일까? 15시? 3이지 원래는. 그치. 그런데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지금 각 정거장과 정거장이라고 하면 되지. 정거장에서만 안 해. 자, 멈춘다라고 하고, 그럼 총 여기서 3개의 정거장을 선택을 할 건데, 자, 멈추는 정거장 사이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정거장이 존재하도록 하래. 자, 그렇게 고르는 방법 수를 세래요. 아이고, 어디야.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어쨌든 선택해야 되는 정거장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건데 3개가 있는 건데 너네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는 몇 개 이상의 정거장이 존재해야 돼.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양 끝에는 몇 개 있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은 여기 3개의 정거장은 내가 3개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정거장의 개수의 총 개수는 남은 정거장 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남은 정거장은 몇 개입니까? 3개 선정하고 나면. 그치, 여기에 남은 12개의 정거장이 들어가야 돼. 순서 상관없이 개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정거장 개수를 A개, 여기 들어간 걸 B개, 여기 들어간 걸 C개, 여기 들어간 걸 D개라고 하면 이 총합이 얼마를 맞추면 되고? 12개 맞추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첫 번째 정거장 앞에 4개 정거장이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정거장 사이에, 자, 정류항구 사이에 5개가 있고, 그럼 여기에 2개가 있으면 남은 건 몇 개? 계산이 잘 안 돼? 그치, 1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5개가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2개가 있으니까 조금 만족해야 하네?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 개수가 중요한 개념이지 않아? 총합이 얼마만 되면 되고 12만 되면 되고, 그러니까 중복조합으로 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A는 얼마 이상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0 이상, B는 2 이상, C도 2 이상, D는 얼마 이상? 0 이상. 이렇게 되겠네. 그럼 2개 미리 2개씩 빼주고 나면 몇 H 몇이 생기겠어요? 4H8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띄엄띄엄 고를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개념으로 연결되냐면 이웃하지 않는 숫자 뽑기에 활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4개를 선택하라 그러는데 이 4개 선택한 어느 두 수의 차도 2 이상이 나도록 하래요. 자,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수를 세요. 한마디로 내가 1, 2랑 2를 고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차가 얼마니까? 1이니까. 1, 3 고르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차가 2 이상이니까 이거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띄엄띄엄 골라야 된다는 거지. 어느 두 수도니까 모든 4개의 숫자가 띄엄띄엄 있어야 돼. 그럼 1, 3, 5, 7 고른 것도 1, 3, 5, 8, 1, 3, 5, 9 다 세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띄엄띄엄 고른 게 뭔가? 무슨 조합을 쓰면 되겠다? 중복조합을 쓰면 되겠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거랑 똑같지? 자, 그럼 바운더리 몇 개가 생겨야 될까요? 내가 고를 숫자가 몇 개야? 내가 그게 경계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들어가는 남아있는 숫자의 개수 총합은 몇 개가 돼야 돼요? 20개 중에서 내가 4개는 골라왔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숫자의 개수 총합은? 그렇지, 합이 16인 거지. 이해했니? 네. 여기는 몇 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0개 이상. 두 수 사이에만 차이가 2 이상이 나면 되니까. 첫 번째 수는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럼 얘는 얼마 이상? 1 이상. 2가 아니라. 아, 줄의 차이 사이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네. 차가 2 이상인 거야. 네네. 그럼 1, 3 뽑는 거 된 다음에. 그럼 사이에 공 몇 개만 들어가도 돼. 2 한 개만 들어가도 되니까. 최소 1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느낌이지. 가능하니? 네. 여기도 1 이상, 여기도 1 이상, 여기는 얼마 이상? 0 이상. 이런 걸 이제 주의해서 보면 몇 H 몇입니까? 5H14. 그치. 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줘야 하는 거구나. 됐니? 그럼 이게 지금 이웃하지 않는 수 뽑기에도 가능했잖아. 그럼 이웃하지 않게 안 치는 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이사이 넣는 개념으로. 몇 분이에요? 46분이에요. 아, 그러네. 절반 넘네. 중복조합 한 타임 더 해야 되네. 돼. 할 건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코로나였어요.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아, 코로나 끔찍하니까. 독감 유행하면 이웃하게 안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 10개의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 4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4명의 학생이 자, 거리두기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적어도 2m가 아니라 자리 개수를 할게요. 2개 이상의 자리가 비도록. 이렇게 앉히는 방법수를 세래. 그럼 얘도 경계 내용이다, 그치? 일단 경계는 몇 개? 4개예요. 그럼 10자리 중에 지금 10자리 하지 말자. 15자리로 가자. 15개 의자가 있었어요. 그럼 4개를 이미 의자를 얘들이 선택해서 가져갈 거니까 여기 남은 의자는 몇 개입니까? 그치? 자, 그럼 여기 맨 앞에는 몇 개 이상? 0개 이상. 요 사이사이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0개 이상. 그치? 몇 H면? 5H? 5. 이것만 조금 틀려요. 아, 4명의 사람을 앉힐 수 있어요. 자리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4명이니까 배열도 따져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4팩이 들어가야 돼. 같은 듯 조금씩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구분하는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됐지요? 해서 그럼 이제 변화 포함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쌤이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중복조합을 어디까지만 풀어오냐면 그래, 기본적인 것만 먼저 해오자. 거기 16조까지 해오면 될 것 같아요. 39번까지. 됐나요? 요렇게? 둘이 미적분 지수로그 함수는 거의 끝났지.